혹시 여러 사람 앞에 서면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고 심장이 발소리처럼 크게 울렸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하고 싶은 말은 많았지만 단 한마디도 제대로 꺼내지 못하고 내려왔던 그 밤. 어쩌면 당신에게 부족했던 것은 화려한 말솜씨가 아니라 말할 수 있다는 용기 그 자체였을지도 모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꿈속에 들어가 함께 억지로 걷게 만드는 꿈을 걷는 자입니다. 성공적인 인생과 비즈니스를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갖춰야 할 단 하나의 능력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말하기 능력일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3일간 우리는 이 위대한 능력을 일깨우기 위해 데일 카네기의 명저 말하는 법을 길잡이 삼아 여행을 떠나려 합니다. 물론 책의 지혜와 저 꿈을 걷는 자만의 시선과 심리학적 해석을 더해서 말이죠. 오늘 일부에서는 그 첫걸음으로 우리 안의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는 법, 실패가 불가능한 준비의 기술, 그리고 청중을 내 편으로 만드는 에너지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는 4가지 비밀. 우리 대부분은 대중연설에 대한 막연한 공포를 가지고 있죠. 이것은 원시 시대부터 내려온 본능적인 두려움입니다. 수많은 눈이 나에게 고정되는 상황, 이것은 뇌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한 편도체에게 나는 무리로부터 고립되어 포식자에게 노출되었다는 생존의 위협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손바닥이 축축해지는 것은 당신이 유별나게 소심해서가 아니라 뇌가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비상경보를 울리는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인 셈이죠. 데일 카네기는 이 본능적인 공포를 이겨내는 4가지 현실적인 열쇠를 제시합니다. 첫째, 강하고 끈질긴 욕망입니다. 말을 잘하면 좋겠다는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나는 내 생각을 전달함으로써 더 나은 기회를 얻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싶다는 절실하고 구체적인 욕망이 필요합니다. 동기부여 이론에서 말하는 내재적 동기가 바로 이것이죠. 외부의 보상이 아닌 내면의 가치와 신념에서 우러나오는 욕망은 생존의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하고 가장 강력한 엔진입니다. 둘째, 철저한 지식입니다. 두려움은 불확실성을 먹고 자라죠.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청중이 어떻게 반응할지 모를 때 공포는 극대화되죠. 하지만 내가 말할 주제에 대해 누구보다 깊이 알고 있다면 그 지식이 바로 불확실성을 밝히는 등대가 되어줍니다. 셋째, 자신감 있는 행동입니다. 심리학의 신체화된 인지 이론에 따르면 우리의 몸짓은 생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죠. 사회심리학자 에이미 커디의 연구처럼 어깨를 펴고 허리를 세우는 파워 포즈를 단 2분만 취해도 자신감과 관련된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상승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는 감소합니다. 즉, 의도적으로 자신감 있게 행동하면 몸이 뇌를 속여 실제로 자신감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지막 넷째는 연습입니다. 이것은 뇌과학의 신경가소성 원리와 같죠. 우리의 뇌는 길이 없는 숲과 같아서 낯선 행동, 즉 연설을 할 때는 길을 내기가 매우 힘듭니다. 하지만 계속 반복해서 그 길을 걷다 보면 처음엔 희미했던 오솔길이 점차 넓어지고 단단한 대로가 될 겁니다. 연습은 두려움의 숲에 자신감의 고속도로를 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카네기가 제시한 이 4가지의 원칙은 단순히 마음을 단단히 먹어라와 같은 공허한 구호가 아니죠. 그것은 인간의 본능과 심리, 그리고 뇌의 작동 원리에 기반한 가장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자신감 훈련법인 셈입니다. 두 번째, 실패하지 않는 준비의 기술. 카네기는 강조합니다. 연설을 망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연설문을 통째로 외우는 것이라고 말이죠. 왜 그럴까요? 글자 하나하나를 외우는 행위는 우리 뇌의 작업 기억에 엄청난 과부하를 줍니다. 제한된 용량의 작업 기억이 암기 내용을 유지하는 데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게 되므로 정작 더 중요한 청중과의 교감이나 메시지 감정 전달에는 에너지를 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 한 단어만 잊어버려도 전체 시스템이 멈춰버리는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되죠. 이것은 마치 유능한 건축가가 집을 지을 때 집의 전체 설계도를 이해하는 대신 못 수천 개의 위치를 하나하나 외우려는 것과 같습니다. 못 하나만 위치를 잊어버려도 집 전체가 무너질 것이라는 불안감에 시달리게 되겠죠. 카네기가 말하는 진정한 준비란 못의 위치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지배 구조를 담은 설계도를 머릿속에 완벽하게 그리는 것입니다. 즉, 내가 전달하고 싶은 핵심 아이디어와 그 아이디어들을 연결하는 논리적인 흐름, 그리고 각 아이디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이야기와 예시들을 수집하고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링컨이 게티즈버그 연설을 준비할 때 그는 단어 하나하나를 외운 것이 아니라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라는 핵심 메시지를 중심으로 자신의 생각과 철학을 응축시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각의 설계도입니다. 이 설계도가 머릿속에 있으면 중간에 즉흥적인 표현을 사용하거나 순서를 조금 바꾸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다시 큰 구조로 돌아올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이는 오히려 연설을 더 생동감 있고 자연스럽게 만들어주죠. 카네기는 연설 준비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말하고 싶은 모든 생각과 경험을 종이 위에 쏟아낸 뒤 그 중에 핵심적인 아이디어들을 골라내고 그것들을 가장 논리적인 순서로 배열하라고 조언합니다. 그리고 각 아이디어 덩어리에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나 문장을 부여하며 그것을 나침반 삼아 이야기의 항해를 이끌어 가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준비란 불안한 암기의 과정이 아니라 확신에 찬 이해의 과정이어야 합니다. 당신의 머릿속에 튼튼한 설계도가 그려져 있을 때 당신은 비로소 대본의 노예가 아닌 메시지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천재들의 머릿속을 훔치는 법. 최고가 되는 가장 빠른 길은 최고에게 배우는 것입니다. 이 장에서도 카네기는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 설교가 코넬 박사 등 당대 최고의 연설가들이 어떻게 연설을 준비했는지 그 비밀을 낱낱이 파헤칩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들의 방식은 저마다 달랐지만 공통적으로 관통하는 단 하나의 원칙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자신만의 스타일을 찾고 자신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이야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남을 어설프게 흉내내는 연설은 영혼 없는 인형극과 같습니다. 청중은 기가 막히게 그 부자연스러움을 알아챕니다. 코넬 박사는 다이아몬드 밭이라는 단 하나의 연설을 무려 6,000번 이상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할 때마다 그 지역의 상황과 청중의 특성에 맞춰 내용을 조금씩 바꾸고 마치 처음 이야기하는 것처럼 뜨거운 열정으로 연설했습니다. 그의 연설이 늘 생명력을 가졌던 이유는 그의 연설이 단순히 정보의 나열이 아니라 그의 인생 철학 자체가 담긴 살아있는 이야기였기 때문이죠. 벤저민 프랭클린은 자신의 주장을 직접적으로 내세우기보다 관련된 옛날 이야기나 우화를 들려줌으로써 청중이 스스로 결론에 도달하게 만드는 방식을 즐겨 사용했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심리적 저항감을 우회하는 매우 세련된 설득의 기술이죠. 이 위대한 연설가들의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연설 준비란 단순히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기술적인 과정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믿고 청중에게 어떤 가치를 주고 싶은지에 대한 철학적인 성찰의 과정입니다. 당신이 하려는 이야기가 당신의 삶과 분리되어 있을 때 그것은 죽은 지식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이야기가 당신의 심장을 뛰게 하고 당신의 경험과 눈물, 웃음과 버무려질 때 비로소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메모 사용에 대해서도 카네기는 유연한 태도를 보입니다. 외우는 것에 대한 압박감을 줄여준다면 작은 키워드 메모는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지만 메모에 의존하여 청중과 눈을 마주치지 못하는 것은 최악이라고 경고합니다. 결국 모든 기술의 귀결점은 단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진심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당신만의 답을 찾는 과정, 그것이 바로 최고의 연설을 만드는 유일한 길입니다. 네 번째, 뇌리에 각인시키는 기억력의 원칙. 많은 사람들이 연설의 가장 큰 두려움으로 머릿속이 하얘지는 경험을 꼽습니다.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카네기는 억지로 외우는 기계적인 기억법이 아닌 뇌의 작동 원리에 맞는 자연스러운 기억법을 익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기억의 세 가지 핵심 원칙으로 인상, 반복, 연상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인상입니다. 우리의 뇌는 감정이 실린 정보, 특히 시각적으로 생생한 정보를 훨씬 더 오래 기억합니다.
이것은 마치 사진을 찍는 것과 같죠. 초점이 흐릿하고 어두운 곳에서 찍은 사진은 금방 잊히지만 강렬한 색채와 선명한 초점으로 찍힌 사진은 오랫동안 기억에 남습니다. 따라서 연설의 각 부분을 기억하고 싶다면 그 부분을 하나의 강렬한 이미지나 감정으로 머릿속에 사진 찍듯 저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환경보호에 대해 말해야 한다면 북극곰이 녹아내리는 작은 빙하 위에 위태롭게 서 있는 모습을 머릿속에 그리는 것입니다. 둘째, 반복입니다. 신경과학에서 헤브의 법칙이라고 불리는 원리가 있습니다. 함께 활성화되는 뉴런은 서로 연결된다. 즉, 어떤 정보를 반복해서 생각하면 그 정보를 처리하는 뇌세포들 사이의 연결이 물리적으로 두꺼워지고 강해져서 나중에는 아주 적은 노력으로도 그 정보를 쉽게 떠올릴 수 있게 됩니다. 카네기는 눈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소리내어 여러 번 되새기는 감각적인 반복을 강조했는데, 이는 뇌의 더 많은 영역을 활성화시켜 기억 효과를 극대화하는 매우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셋째는 연상입니다. 이것은 기억의 궁극적인 기술입니다. 서로 흩어져 있는 정보들을 하나의 논리적인 사슬로 엮어내는 것이죠. 기억은 거대한 창고와 같아서 물건들을 아무렇게나 던져두면 절대 다시 찾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각 물건들을 관련된 다른 물건 옆에 가지런히 정리해두면 우리는 창고의 한 물건만 보고도 그 옆에 무엇이 있는지 쉽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연설의 각 아이디어들을 첫째, 그래서 둘째, 그 결과 셋째와 같이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하면 우리의 뇌는 그 흐름을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되죠. 링컨이 메모 없이도 긴 연설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천재적인 암기력을 가져서가 아니라 그의 연설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완벽한 논리적 사슬로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을 통해 당신은 더 이상 잊어버릴까봐 두려워하는 대신 어떻게 하면 더 잘 전달할까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결국 두려움의 반대말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말하겠다고 결심하는 용기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용기가 철저한 준비와 뜨거운 진심이라는 땅 위에서 피어난다는 사실을 배웠죠. 오늘 밤 당신이 오랫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그러나 언젠가는 꼭 세상에 꺼내고 싶었던 당신만의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당신이 오늘부터 준비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첫걸음은 무엇인지 이곳에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용기 있는 선언이 아직 두려움의 문턱에 망설이고 있는 다른 분들에게는 가장 큰 영감이 될 것입니다. 오늘 내면의 거인을 깨우셨다면 다음 시간에는 그 거인에게 세상의 마음을 사로잡는 강력한 무기를 쥐어줄 차례입니다. 당신의 모든 말이 청중의 심장에 박히게 만드는 구체적인 실전 기술들로 찾아뵙겠습니다. 당신의 꿈 곁에서 함께 조용히 걷는 꿈을 걷는 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